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의 희망에 대한 원고를 청탁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참 대책 없는 물음이었습니다. 사회와 나라가 희망을 못 찾는데 청년들만 희망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청탁을 받으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과 마을에서 삶을 일구는 청년들, 동료와 사회를 위해 일을 모색하는 청년들, 협력과 협동의 경제를 만들어가는 청년들,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청년들, 그들의 작은 움직임이 이 사회의 희망이 되고 있다라고요. 우치다 타츠루 교수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존속하지 않으면 교육은 성립하지 않는다. 교육은 개인이 아닌 집단에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집단이 행복해야 개인이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희망은 집단을 위해 집단과 함께 행복한 삶을 모색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덴마크 시민정신의 아버지인 그룬투비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그룬투비를 찾고 계신 오연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소리 너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덴마크 이렇게 사회 이야기 이렇게 되게 요약해서 내가 선택하니 즐겁다라고 할 수 있는 걸 얘기해 주셔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더불어 함께. 네, 덴마크에 다녀오셔서 전국적으로 강의를 많이 다니시는 걸로 들었고 지금 저번 시간에 한 500회가 넘게 외박 일수는 이제 한 100회 외박을 하셔서 이렇게 사모님이 행복해 하신다는 그 지금은 더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뭐 학교나 교육청에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요. 저는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왜 이렇게 많이 요청이 오는 건지 사실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닐까. 교육 쪽에서도 더 많이.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일종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한계. 전에 이제 얘기할 때 만약에 우리가 10층짜리 건물을 짓는 게 인생이라면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은 야 1층 2층 빨리 쳐 빨리. 근데 짓다 보니까 한 6층 정도 지었을 때 이제 회의가 드는 거야. 내가 왜 짓고 있지? 또 왜 여기다 짓지? 왜 이런 모양을 짓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1층, 2층 빨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터닫기 공사부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더 깊고 더 넓게. 자, 친척들을 명절 때 만나죠. 조카가 좋은 학교 나왔어요. 이른바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도 해. 근데 명절 때 만날 때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응? 그럼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얘도 앞으로 빡세게 공부시키려고 했는데 빡세게 공부시켜가지고 이른바 좋은 직장 얻는데 표정이 안 좋다면 이게 뭘 위한 것일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떤 직장을 찾아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질문이 드는 거예요. 나라적으로는요. 우리나라 세계 경제 대국 20위 안에 들어요. 대도시 뭐 서울 포함해서 대도시 어딜 가나 고급 아파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없다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걱정거리와 불안거리는 계속되는 것일까?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데서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이런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 덴마크 교육 이야기를 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예전에 영화에서 나왔던 말이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등수, 뭐 왕따, 루저, 뭐 등수는 지난 시간에 이제 없다. 뭐 중학교 2학년 나이 때까지는 이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루저가 없는 학교가 덴마크의 학교다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부모가 잘 돌보지 못하는 아이는 학교에서 이제 더 잘 돌봐야 한다는 교사 맞아요. 말이 있었는데 네. 인상적이기도 했었는데 저 덴마크 학교는 어떤가요? 거기가? 그러니까요. 일단 부모 얘기부터 먼저 하면요. 부모가 네. 너 뭐가 되라 앞으로. 네. 그럼 덴마크에서는 나쁜 부모 취급받습니다.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해야지. 그럼 우리는 한국에 있는 모든 부모를 지금 다 손들고 있어야 될 것 같네. 저 하루에 한 두세 번씩 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애한테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늘 이게 해주는 거죠. 네. 덴마크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도 이제 그런 거죠. 애가 어떻게 스스로 선택하게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자유를 주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이번에 여름방학 때도 학교에 갔더니 막 그 초등학교 교실인데요. 한 4, 5학년 교실인데 교실에서 선생님 뭘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두세 명의 아이들은 복도에 나와서 조그마한 책상 놓고 둘이 뭘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 시끄러워서 내쫓긴 건가요? 그러니까 니들은 왜 여기 와 있니?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숙제 중입니다. 그러더라고. 응? 자, 첫째. 자, 여기까지 뭐 숙제를 덴마크에서는 학교에서 합니다. 수업 시간에요? 응, 수업 시간 해도 되고 쉬는 시간 해도 되고 그리고 숙제 시간이 있어요. 숙제할 시간. 근데 우리는 집에서 해야 되는 걸 숙제라고 생각하죠. 홈워크. 홈워크니까. 그러니까 이건 학교 안에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 2명 왜 나와 있냐면요. 학교에서 하는 숙제 시간에 충분히 못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우리는 지금 수업 듣는 것보다 아까 못한 얘기를 나머지 다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해 주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내 스스로 선택하기 즐겁다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생님을 부르는 호칭이 학생들이 선생님 어떻게 부르냐면요. 선생님이라고 안 불러요. 그냥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은주야, 은주야 이렇게 썰 이런 것도 그런 거 없어요. 미스터 이런 것도 안 붙고. 그다음에 의사에 대한 호칭도 의사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 의사가 김씨면 김씨예요. 김씨 아저씨 나 여기 아픈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권위가 없이 이렇게 해준다. 근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제일 이제 중시하는 게 뭐냐면. 네가 지금 이미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얘기해줘. 그리고 다른 길로 가도 괜찮다는 걸 얘기해줘. 그러니까 내가 제시하는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도 괜찮고 지금 이미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실에서 대체로 우리가 다 학교 생활 체험해봤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예뻐하는 친구는 누구예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똘똘하고 막 뭔가 질문을 팍 얘기하고 눈치 빠르고.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수업을 거의 독점하죠. 진행 과정에서. 근데 이제 덴마크적 사고 방식은 지금 이미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 수학을 못한 아이도 어떻게 부담감을 갖지 않고 당당하고 즐겁게 수업 시간에 참여할 것인가. 자존감은 엄청 높겠다. 네. 자, 축구 시간. 우리나라 축구 교실. 네. 체육 시간. 네. 누가 11명 선발하죠. 돈 내고 하는데 11명이 선발 반대항 축구대 11명 딱 서면 잘하는 애들만 이렇게 나가죠. 네. 근데 거기는 축구를 못한 애가 네. 당당하게 참여해. 왜냐면 이미 잘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아니 팀 점수를 깎아 먹잖아요.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물론 이제 다른 학교랑 대항전 하거나 이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체육 시간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가 마음에 형성되면 뭐가 와요? 안정감이 오죠. 그렇죠. 네? 안정감이 오면 뭐가 와요? 말을 잘하게 돼 애들이. 발표를 잘하게 돼. 우리는 발표하라 그러면 몇 명만 손 들잖아요. 손도 잘 안 들잖아요. 안 들죠. 네? 첫째, 선생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 발표를 잘 안 하게 되고, 네. 둘째, 내가 이미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 질문을 해가지고 이 못난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애들이 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안정감을 갖고 있고 이미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면은 말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표정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게 되는 게 덴마크 교실이라고 있어요. 그 영재 교육은 따로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우리처럼 막 무슨 과학 영재교 이런 거 없어요. 그래도 좀 잘하는 애들은 뽑아서 그런 걸 좀 발전시켜주고 그런 것도 없는 건가요? 잘하는 애들은 그 안에서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못하는 애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다음에 진정으로 잘하는 것은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면서 그 속에서도 내가 잘할 것인가 이게 진정으로 잘하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은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가 못한 사람도 있고 잘한 사람도 있고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못한 사람도 어떻게 잘하게 할 것인가 이 과정을 고민하는 게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교실이 사회를 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굉장히 다른 유럽도 사실은 영재 교육이 있다고 들었는데 덴마크는 없어요. 그런 게 없네요. 네. 그러니까 행복사회 1등. 그리고 이제 공부를 잘한 애들이 그 공부를 잘한다고 다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대학에 가는 율이 30%예요. 우리는 거의 7, 80%가 대학에 가잖아요. 근데 덴마크는 30%. 30%가 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가던 애들은 또 한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사회 공부를 한 다음에 대학을 갑니다. 바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대학을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친구 중에는 전 세계 영어 토론대회에 나가지고 우승한 애가 있어요. 네, 덴마크에. 네. 근데 얘는 2년 동안이나 대학을 안 갔어요. 너 왜 안 가니? 모르도 좋은데 그랬더니 우리 덴마크에서는 아무나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나 한 거예요? 대학은 가고 싶은 사람만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대학입니다. 그럼 너 뭐 하니? 그랬더니 저는 1월부터 6월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7월부터 12월까지는 유럽 전역을 여행 갑니다. 이게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유럽 사람들을 만나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고3 입에서 나온. 걔가 이제 3년 차 됐거든요. 이제서야 이제 코펜하겐 대학에 갔어요. 코펜하겐 대학 그 법대에 갔어요. 이제서. 대학 갈 때도 충분히 사색할 생각하고 내가 뭘 선택해야 돼. 성적 하나로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네요. 내가. 사실 지금 들으면서 믿기지가 않아요. 이런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책을 썼냐면요. 같은 지구상에서. 왜 책을 썼냐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헌법에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그건 사회를 추구한다고 우리가.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실에서 1등급 학생뿐만 아니라 5등급 학생도 맞아요. 다 존엄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헌법 1조에 써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주권도 국민에게 있고. 그 얘기 뭐냐면 어떤 사회를 누가 만드느냐. 행복사회를 국민 우리가 만든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지금 규정된 거고요. 헌법대로만 살면 되는데. 그다음에 교육의 균등 다 있어요 지금. 또 평등 뭐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덴마크에 가보니까 구호로는 이미 우리도 똑같아요. 네? 우리 모든 학교에 가보세요. 더불어 행복한 학교.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지금 붙어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미 우리도 안 거야. 우리도 그랬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영화로도 나왔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이게 몇십 년 전 영화야 이게. 그래서 덴마크는 어떻게 해버렸느냐. 성적 우수상 제도를 아예 없애버렸어.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상을 주지 않아. 우리는 아직도 성적이 우수하면 상을 줘요. 네. 장학금도 받고. 네. 장학금도 받고. 네. 그래서 우리가 덴마크 사회로부터 배울 거는 우리가 구호로 얘기하고 있는 거를 그들은 어떻게 이미 문화화 시켰을까. 그래서 우리는 혁신학교 운동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네. 덴마크는 아예 혁신학교가 없더라고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지나갔어요.
저는 읽으면서 혁신학교랑 비슷하다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대부분이 다 문화로서 혁신학교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혁신학교 표방할 이유가 혁신이 아니고 이미 가죽이 벗겨졌군요.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어떤 철학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이름을 한번 나왔습니다만 네, 그룬트비. 덴마크 중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그룬트비 이런 분의 이제 이분이 이제 덴마크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교육의 아버지 중흥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룬트비 님의 교육 철학은 어떤 사상을 갖고 이런 시작을 하셨는지 어쨌든 첫 번째가 깨어있는 시민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또 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을 통해서 온다. 이런 걸 자각하는 시민이 깨어있는 시민이 되겠죠. 그럼 이 시민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그룬트비가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대안학교를 만들었어요. 기존에 학교가 있는데 네. 이 대안학교에서는 뭘 주로 얘기했냐면 삶의 학교. 삶, 살아있는 학교. 자, 그룬트비가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대안학교를 만들었는데 이 학교에서는요, 뭐를 가장 중시했냐면 자기 마음 스스로 움직여서 배우는 거. 그래서 졸업장을 안 줬어요. 졸업장을 안 줬는데 왜 그러냐면 졸업장은 이 종이 졸업장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이 스스로 움직여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더 배워야 되겠네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 인간이 되는 것 이걸 굉장히 중시했단 말이죠. 교육으로 되는 거구나. 네네네.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이 정신이 그룬트비에게는 굉장히 확고했는데 본인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을 퍼뜨리기 위해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풍경이 어때요? 설교 중에는 다 신도들은 조용하고 그렇죠. 중간중간에 아멘 하면 따라하고 뭐 이 정도죠. 네네. 근데 그룬트비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목사가 설교 중일 때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다른 의견이 있거나 그럼 손 들고 질문하라고 했어요. 예배 중에? 예배 중에. 손 들고 네가 얘기해봐라. 21세기 한국에서 본 적이 없는. 이게 지금 한 19세기 이야기. 이거 굉장히 힘든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한 그냥 주입식 교육 이게 안 좋고 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깨신 분이네. 그런 교육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덴마크의 농촌으로 가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었고 나중에 산업화 과정에서 그들이 노동자가 되어서 노동조합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데 이 노조 결성률이요 지금 75% 정도예요. 우리나라 노조 결성률은 10%. 근데 덴마크는 75%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학교 교실에서 어렸을 때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자 이랬잖아요. 그럼 사회에 나와서도 더불어 함께 사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덴마크에서 배울 건 뭐냐면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 가능하구나. 우리는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를 희생할 것 같고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을 희생할 것 같죠. 이 두 마리 토끼가 다 잡힐 수 있네. 그래서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덴마크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사람의 머리를 좀 창의적으로 만들죠. 우리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는 것들이 거기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 자 우리 교장 선생님 하면 몇 살이에요? 대체로 거의 50대 후반. 근데 거기는 35살이 되면 교장 선생님이 되더군요. 제가 일찍 그만두나요? 제가 교육 선생님이 될 수 있겠네요. 교장 선생님 임기 마치고 다시 평교사에 또. 그렇게 권위가 이렇게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덴마크 얘기를 하니까 이러지. 만약에 제가 오늘 나와서 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얘기해봤어요. 거기는요 한 20km 되는데 내가 있는 호텔에서 나이지리아 공항까지 한 20km 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공항 가는 길은 우리나라의 모든 도로에서 제일 좋아야 되죠. 그럼요. 공항 가는 길. 그럼요. 막히지도 않아야 되고 제일 좋아야 되죠. 근데 거기 20km 가는데 4시간 반 걸렸어요. 응? 걸어가시지 그래서. 왜 4시간 반 걸리냐면 공항 가는 길에 곳곳에서
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공항 가는 길이 장터. 완전히. 예? 이 난장판이 그려지죠. 네, 왜 4시간 반이 걸렸는지. 네. 거기에 비하면요. 우리나라는 시민의식, 네. 그다음에 경제 성장 규모, 인프라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지금. 만약에 덴마크 사회가 한 90이라면 나이지리아가 한 30이라면 우리는 한 65 정도 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희망적이다. 네. 저는 무엇이 그럼 우리를 이 한국 전쟁도 있고 일제 시대도 있었는데 65까지 오게 했을까? 뭔가 산업화의 힘, 민주화의 힘 이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힘에 대한 것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 한편으로 자부심을 갈 때 그러나 우리가 만든 이 부와 이 풍요는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을까? 어떤 모델을 한 것이었을까? 이걸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따라온 길은요. 지난 60년 동안 우리가 모델로 한 건 미국의 길이었어요. 우리는 그렇죠. 미국을 따라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상위 계층 중에 미국 박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위정자들도 미국 출신이 많고. 그렇죠. 교수님들도 네. 그렇고. 근데 이미 미국에서부터 미국 나라에서 이미 자기네 나라에서 이 미국의 길이 아닌가 보다 더 이상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바니 샌더스라고 네. 대선 후보가 나왔던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나와가지고 미국의 길은 아니다 더 이상. 바니 샌더스마저 뭐라고 했냐면 덴마크를 봐라. 덴마크가 우리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자, 미국마저 그러는데 네. 우리는 미국의 뒤를 쫄쫄쫄 따라왔는데 앞서간 자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빨리 알아야 될 텐데. 이게 아닌가 보네. 어디로 가야 되지? 그 이제 우리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왔고 여기까지 왔는가. 근본적인 생각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철학이 없는 삶을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 스스로는 한 번도 그렇게 저 안에서 그걸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네. 들었어요. 근데 저희도 시범적으로나마 이렇게 그 교육 쪽에서 자유학기제라던가 네. 그리고 뭐 어떤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던가 혹은 혁신학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움직임이 어떤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저는 이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부심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을 쓴 다음에 지난 2년 동안 500회 이상 강연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잖아요. 네. 왜 제가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녔냐면 제가 책에다가 쓴 내용을 가지고 공유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강연을 주최한 사람들이란 누구예요? 뭔가 좀 행복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꿈틀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꿈틀, 저기서 꿈틀, 이 꿈틀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덴마크처럼 행복한 학교를 막 대안학교든 정규학교든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시도하려는 학교들도 있고요. 매우 다양한 마을 공동체 움직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는 저쪽 동네 막 홍보해주고 네네. 저기 가서는 또 요 동네 홍보해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서로 궁금해하더군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네트워크가 사단법인 꿈틀리예요. 그다음에 덴마크에는 막 이러한 학교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했더니 그게 이제 덴마크 애프터스쿨레거든요. 네. 덴마크 애프터스쿨레는 중학교 3학년 졸업자들이 고등학교에 직행하지 않고 1년 동안 쉬었다 가는 학교예요. 그거 참 부럽습니다. 그러더니 만들어진 게 강화도에 있는 꿈틀리 인생학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저러한 흐름들이 전부터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더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독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독후 감의 시대가 지났다 이제. 지금은 독후 활동의 시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우리가 네. 뭘 느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꿈틀거리나. 꿈틀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요. 지금 제가 전국 순회 강연을 하는 이유는 그 꿈틀거리는 소식을 서로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메신저 거예요. 역할을 하시는 네. 거예요. 부산에 있는 한 학부모들, 유치원 학부모들은 하나의 자기들 나름대로 이 꿈틀리 마을을 만들었는데 네. 목표가 뚜렷해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우리 아이들의
유치원 초등학생 때 표정이 중학생이 되어서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밝음을 유지하자. 이게 목표예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학교 뒷산 숲속에다가 네. 방과 후 교실을 만들어서 학원 보는 대신에 애들이 숲속에서 뛰놀게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친하게 하고 얘기도 나누고 자체적으로 만드는 자체적으로 이런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 곳곳에서 다양한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행복의 조건들이 덴마크에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 안의 행복의 조건들을 하나씩 꺼내보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님을 모시고 행복한 삶, 행복한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